변동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보냐면 기본서요 25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본서 25페이지요. 25페이지 보면 쭉 이렇게 이제 법률 요건 구성 사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준 법률이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28페이지가 이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민법 총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행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28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보면 법률행위라 하면 의사표시, 줄거요 의사표시요. 의사표시를 반드시 구성요소라는 법률요건 줄거요. 법률요건. 그 다음에 법이요, 줄거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효과를 인정, 거기까지요.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효과를 인정,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뭐냐면 다른 것은 여러분요, 다 필요가 없고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 돼 있죠. 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페이지요, 29페이지 한번 봐봐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거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줄고요. 법률행위라면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을 말하고 이렇게 딱 돼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여러분요, 그대로 놓고 문제 14번을 봐봐. 문제 14번, 이게 변호사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자, 문제 14번 봤나요? 문제 14번 봤어요? 자, 그럼 봐봐. 읽어봐.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 A라고 돼 있죠? A가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요? 법률 효과라고 그랬죠?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걸, 이 지문을 그대로 여기다 써놓은 것이에요. 됐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 그거 올라네. 자, 그럼 봐, 이제. 자, 다시 한번, 여기 봐요. 자. 이게 첫 시간이 여러분요, 첫 시간이 아주 조금 어렵긴 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요.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했죠?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복습을 해요. 왜냐하면 첫 시간만 여러분요, 오늘만 여러분들이 잘 넘기면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하는 걸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청약이다. 같이 따라서요. 청약을 뭐라고 표현하네? 의사표시, 이렇게요. 여기서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승낙이죠. 알았어요. 1억에 살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 의사표시. 이 청약과 승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 법률사실이다. 이렇게. 법률사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청약과 그 다음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란다? 일치한다. 다른 말로 뭐란다? 합치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계약. 항상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 2개면 무조건 그걸 뭐라고 한다? 계약이다. 한 개면 뭐라고 한다? 단독. 2개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 합동. 2개 이상. 합동행위. 뭐 축구협회 이런 봐봐. 대한사진작가협회.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거죠. 한 명이 있어, 2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합동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에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요건이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 그냥 요건이다. 요건을 뭐라고 한다?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다. 원인.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건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 여기서 법률 뭐가 나온다? 효과가 나온다. 효과. 법률 효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효과라고 얘기한다. 그럼 여기에서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기고 의무가 생기고, 을은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고, 을은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다. 이것을 뭐란다? 권리와 의무다. 이렇게. 그 권리와 의무는 상호 뭐란다? 대응한다.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다. 권리로 이루어진 관계는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다. 이렇게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다. 기억나나요, 지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뭐를 물어본다? 법률 효과를 물어본다. 법률 효과의 대표적인 게 뭐다? 등기 청구권을 물어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 요건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에 뭐가 있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말이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법률에 규정하고 법률 행위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법률 행위는 뭐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말로 해야 돼. 의사표시의 수와 뭐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서 한 개이다. 뭐라고 한다? 단독이다.
단독행위 두 개이다. 계약이다. 두 개 이상이다. 합동행위다. 이런 말이죠. 두 개 이상이다. 합동행위다. 이렇게. 단독이다. 계약이다. 합동행위다. 그럼 단독이죠. 단독은 상대방이 있느냐 또는 상대방이 없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것은 몇 가지겠죠? 취소다, 해제다 이런 거이겠죠? 상대방이 없는 걸 먼저 해봐. 몇 개 안 되니까. 뭐가 있어? 유언, 유증. 그 다음 무슨 법인?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 뭐를 포기한다? 소유권 포기. 껌을 뱉을 때 상대방 입에다 뱉어요? 아니면 쓰레기통에다 뱉어요? 쓰레기통에다가.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알겠죠? 계약이다. 몇 개 있으면 무조건 계약이다? 두 개. 합동은 뭐다? 합동은 뭐다? 합동 무슨 법인이다?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알겠죠? 대한축구협회. 알겠죠? 이건 재단법인 뭐다? 재단법인은 갤러리 같은 거 딱 하나만 생각해서 하면 돼. 아, 그게 재단법이고 그런 것을 사단법인을 한다. 그냥 딱 이제 간판을 보면 사단법인 가고 저기 시끄럽겠네. 왜? 우리나라 사람들 모이면 시끄러워. 무슨 말이죠? 무슨 법인이다? 사단법인. 저기 무슨 재단법인. 뭐 좋은 일이 있나? 돈이 있나? 뭐 이렇게. 장학금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무슨 법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이 있어야지 장학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학재단은 다 무슨 법인을 한다? 재단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봐.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죠? 법률행위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다. 단독, 계약, 합동행위. 다시.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죠?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럼 반대로. 그럼 이 말이 맞나 봐, 이 말. 왜냐면 이건 말장난이니까, 시험에는 말장난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사람 봐봐, 사람. 사람은 남자하고 뭐가 있어? 여자가 있죠. 자, 문제. 남자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 남자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 사람은 남자다.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은 남자다. 자, 다시. 여자는 사람이다. 사람은 여자다. 틀리죠. 왜? 사람 속에는 남자도 있잖아요. 그럼 남자는 그건 뭐야? 멍멍멍멍? 알겠죠? 그거 골치 아프잖아요. 왜?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 안 되지. 사람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다고 그래야지. 법률 요건은 뭐죠? 법률행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그러면 안 돼.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그러면 안 된다고. 뭐도 있으니까. 법률의 규정도 있으니까. 이해됐죠? 지금 보는 방법. 그런데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OX.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OX. 남자는 사람이다. O죠. O. 남자는 사람이지 뭐예요. 그럼 남자는 아니잖아요. 남자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확인한단 말이죠. 이러면 기본서 29페이지. 맨 위에. 아까 내가 줄거라 그랬죠? 거기 봐. 법률행위 박스에. 맨 앞에 법률행위라 하면 법률행위 박스라고 했어요. 맨 앞에. 자, 두 번째 줄 가운데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을 말하고 그래야 되겠죠? 법률 요건 박스에 맨 위에 의.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맨 위에 의. 법률행위를 하면 이때 법률행위 박스.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 박스. 됐죠? 이제 읽어. 법률행위는 뭐다? 박스만 읽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여기 봐봐.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하지.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법률 요건에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라. 그럼 여기 이제 봐봐. 여기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 단독, 계약, 합동행위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다. OX. O. 계약은 법률행위다. 합동행위는 법률행위이다. 그런데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다. OX. X. 법률행위는 그러면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지. 다시. 법률행위는 단독, 계약, 합동행위. 아시겠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다. 그러면 3분의 1만 맞는 것이에요. 아니, 단독행위는 법률행위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다. 그러면 3분의 1만 맞는 거예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다. 그럼 맞아. 계약은 법률행위다. 그럼 맞아. 합동행위는 법률행위다. 맞아.
그런데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다 그러면 3분의 1만 맞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5대 X다. X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단독,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됐죠 지금?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런데 법률행위하고 법률규정은 구별이 되는 게 있죠. 뭐 때문에 구별이 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다? 그럼 뭐?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없다. 법률의 규정. 그럼 법률 규정 모두 몇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만 암기하면 돼. 하나는 뭐다? 부당이득. 부당이득. 그 다음에 불법행위. 불법행위. 그 다음에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말이 다르죠. 법률행위에 준한다.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한다. 사무관리가 뭐냐?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우리 학원에 보면 이번에 이제 예비합격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학원을 계속 지금 시험 치는 날 토요일날 시험 쳤죠. 일요일날 여기 대청소 했어요. 시험 치고 나서 학생들이. 알죠? 토요일날 시험 쳤는데 일요일날 여기 지금 온 동네 다 TV 저 뒤에까지 해가지고 여기 위에까지 다 청소가 된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와가지고 밑에 다 뭐죠? 다 닦고 락스처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일요일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여기 해서 원래 청소 누가 해야 돼요? 학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비학자 때 와가지고 전부 다 청소 다 한 거란 말이죠.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 대강의 소관실 전부 다. 그다음에 뭐 사무실하고 뭐 여기 화장실 전부 다 청소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뭐냐냐? 원래는 자기가요 법률상으로요 청소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없는데 해준 거죠. 그럼 법률상 원인 없이 이게 중요해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것을 뭐란다? 간단히 얘기하면 사무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원에 만약에 전화를 받아준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학원에 계시는데 실장님이 화장실 가고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번호 계속 울려요. 근데 안 받을 수 없고 내가 받았단 말이죠. 받아가지고 또 아는 것이 있으니까요. 풍어를 엎어가지고 또 학원 오락에서 또 실장님이 화장실 또 길게 있네. 그러다 보니까 또 혼자 또 등록까지 시키는 경우가 있어. 원래는 그럴 의무가 있어 없어? 없지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을 뭐라고 한다? 사무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요 종종 사무관리를 하시길 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제 봐봐. 여기 봐. 여기 이제 뭐라 하냐? 다음 주에서 법적 성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뭐다?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에다가 증여계약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지. 증여계약. 이 법적 성질이라는 거 뭘 찾는 거야? 보니까 4개는 법률 규정이고 하나는 계약이니까 뭐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를 찾으시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법적 성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봐봐. 우리가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하나라도 있어야 돼.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돼. 그래 이런 말한다. 최소한 이렇게 최소한 한 개라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개의 의사표시도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닌가. 그건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래. 아무리 없어도 한 개는 있어야 돼. 최소한 없어도 2개 있으면 되고 2개 이상 있어도 되는데 한 개라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최소한은 뭐라 한다? 최소한 이것을 필수 불가결의 요소 이렇게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고 그래. 그러니까 봐봐. 다시 봐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라도 있어야 돼. 최소한 한 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필수 불가결이라고 얘기해. 자, 지금부터 읽어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시 읽어 이제. 이건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자, 문제 잘 읽어. 법률행위는 뭐를?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다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이런 봐봐. 여러분 봐봐. 여러분요. 여러분 몸속에 피가 없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아무리 뼈하고 살이 있으면 뭐해? 피가 없으면 끝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피는 인간의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문제를 봐. 그래서 문제를요. 여러분 13번. 13번 문제를 봐. 자, 1번 뭐라고 되냐면 법률행위에 의하여 개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뭐라고? 자기 의사에 따라
생활관계를 창조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법 질서가 이해돼서 법률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법률 관계로 인정한다. 알겠죠? 자, 그럼 2번요. 2번 봐봐. 매매 계약이죠. 계약 등록 계약을 하면 매매 목적물의 인도 청구권 줄과 인도 청구권을 말한다. 이퀄 법률 효과라고 얘기해. 법률 효과. 됐죠? 청구권이니까. 그 다음 옆에 봐봐. 법률행위 줄거. 법률행위를 뭐라고 그래?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를 해. 법률 요건. 그래서 법률행위에 기한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한다. 이런 봐봐. 참 재밌는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지금 여러분 뭘 지금 얘기하냐? 어려운 말 아니에요. 어려운 말 아니고. 내가 이런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민법은 강의 노트, 이게 지금 설명해 놓은 거, 이게 노트가 다 돼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왜 얘기하냐? 법은 추상적인 언어들로 써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가 강의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강의 딱 끝나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게 바로 뭐냐?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것을 뭐란다? 우리는 그림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소리로 하는 음성 언어, 행동, 제스처로 하는 이런 언어도 있고, 표시 언어도 있고, 표시 언어. 알겠죠?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그림 언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은 그림 언어로 나타내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지금 얘기하죠. 책에 있는 거와 똑같이요. 뭐죠?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걸 내가 암기해서 하면은 나중에 더듬는다고. 그런데 뭐냐? 내가 머릿속에는 이게 뭐 그림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얘기하든 다 되는 거죠. 법률행위는 뭐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알겠죠? 꼭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지.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인데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대. 아, 그럼 끝이지. 꼭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 3번 한번 봐봐. 3번. 13번에 3번. 13번에 3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란 뭐다? 불가능하다. 왜? 필수 불가결이니까. 불가결.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에서 있을 수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내가 지금 몇 번을 지금 얘기하느냐? 2번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봐봐. 뭐라 나왔죠? 여기 봐봐. 여기. 인도청구권이죠. 인도청구권이죠. 청구권은 뭐죠?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는 어디에서 발생해? 어디에서? 뭐가 있어야 돼? 법률 요건이 있어야 나오죠. 그런데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가 있어?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 법률행위는 다른 말로 뭘 얘기한다? 법률행위는 아까 말했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법률 요건이 있으면 뭐가 나와?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뭐란다? 청구권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봐봐. 내가 쓰라고 그랬지 아까? 인도 청구권, 즉 법률 효과는 이 말이죠. 법률 행위는 뭐라고?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있으면 뭐가 있다? 법률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법률 효과는 뭐로부터 나온다? 법률 요건으로부터 나온다.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다? 두 가지다.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말을 봐봐. 이렇게 하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하죠. 원인, 그 다음에 결과.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법률 요건으로부터 인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거꾸로 얘기했지. 거꾸로. 인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법률 요건으로부터 발생한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있느냐 밑에서부터 있느냐 이 차이라니까. 이런 봐봐. 자, 그림을 읽는 거예요. 그림을. 이런 여기서부터 읽으냐 여기서부터 읽느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봐.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요건이 있으면 인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가 나온다. 맞죠? 자, 인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는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요건으로부터 생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있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차를 타고 전진만 할까요? 알겠죠? 후진도 해야죠. 이건 지금 뭐예요?
후진으로 읽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무 말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 봐봐, 5번. 법률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을 가지고는 구성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틀렸죠. 봐봐.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 봐봐. 뭐가 있어? 단독이 있고, 계약이 있고, 합동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 있죠. 하나만으로 구성 줄고 봐. 하나의 의사표시만 이것을 뭐라 한다?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독행위. 이걸 단독행위라고 하죠. 하나로도 될 수 있죠. 몇 개 있어도 되고, 두 개 이상이 있어도 되고, 하나로 이루어진 것은 무슨 행위? 단독행위. 두 개로 이루어진 것을 계약. 두 개 이상을 합동행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냐? 이걸 그림 언어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림을 보고 설명할 수 있으면 돼. 봐봐, 이런 봐봐. 여기 봐봐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된다. 한 개라도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다. 두 개 있으면 그럼 어떡할래? 그것도 법률행위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 요건이다. 그럼 법률 요건은 크게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법률 요건은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 결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뭐한다? 청구권, 인도청구권, 대금지급청구권, 등기청구권, 청구권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 알겠죠? 그래서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은 구별을 뭘 가지고 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다. 뭐라고 얘기해?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없다. 뭐라고 그래? 법률의 규정. 이렇게 표현한다고. 법률의 규정은 최소한 네 가지 남겨야 된다. 첫 번째,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학원 봐주는 거. 학원 봐주기 싫어요, 나중에? 왜 사무관리는 꼭 기억해? 사무관리. 그 다음에 법률행위 아니고 비스무리해. 그걸 준한다 그래. 준법률행위, 준. 알겠죠? 준법률행위, 이렇게. 알겠죠? 다시.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법률의 규정이다. 됐죠? 자, 그럼. 그럼 재밌는 말이야. 자. 이러면 그럼 의사표시가 뭐예요? 이걸 알아야지. 의사표시가 뭐예요? 이제 이걸 알아야지. 의사표시가 뭔지. 의사표시는 뭐죠? 의사표시. 오케이.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아까 내가 의사표시가 뭐라 했냐? 말로 하는 건데, 그 말하는 것이 뭐다? 청약이죠. 내 집을 살래? 이게 의사표시죠. 자, 그럼 여기. 자. 이 사람이 지금 청약을 했죠. 사라고, 1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죠. 그러면 이 갑이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단 말이죠. 청약을 한 이유가 계약하기 위해서 청약을 했어요? 자기 집 팔아가지고 돈 1억 받으려고 청약을 했어요? 여러분이 갑이라고 해봐. 여러분이 집 내놨어. 너 내 집 살래? 여러분이 나한테 물었어. 너 내 집 살래? 1억 원에? 이렇게 얘기했어. 그 말은 계약서 쓰려고 지금 집 내놨어요? 돈 1억 받으려고 집 내놨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 말이 어려워? 세상 동네 사람 말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집 내놨다 이 말이야. 집 내놨다. 뭐 때문에 집 내놨어? 계약서 쓰려고? 여러분요, 계약서는 문구점 가면은 1,000원 주면 100장 줘. 알겠죠? 1,000원 주면. 집에 가서 남편하고 침대에 앉아서 써, 저녁 내. 그게 계약서라고. 집을 왜 내놨겠어? 1억짜리 집을. 왜? 돈 때문에 내놨지, 뭐 때문에 내놔요. 여러분이 매수자예요, 매수자. 내가 내 집을 1억에 사라고 그랬어. 그때 여러분이 1억에 사겠대. 그럼 1억을 내놨죠? 여러분 1억 내놓은 것은 계약서 쓰려고 1억 내나요? 등기 가져가려고 1억 내나요? 집 등기 가져가려고 1억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청약은 뭐 때문에 청약한 거예요? 계약, 법률 요건을 하기 위해서예요. 등기,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청약은 뭔가 표의자가 뭐를 갑은 대금을, 을은 뭐를? 을은 등기를 원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내가 왜 이 집을 1억 원에 살까? 내가 왜 이 집을 1억 원에 팔아야 되는가? 이걸 내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 때문에? 한 사람은 뭐 때문에? 갑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을은 뭐 때문에? 등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을은 뭐란다? 의사표시, 청약이라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청약은 뭐다? 법률 사실이죠. 청약은 뭐다?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죠. 됐죠 지금? 그런데 의사표시는 누가? 표의자가
뭐한다? 원한다 이 말이에요. 원한다. 원한다를 다른 말로 조자로 줄이면 우욕한다 이렇게. 원한다. 뭐를 원해? 대금하고 등기. 대금하고 등기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해. 다시 이제 읽어봐. 다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원하는 것이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대금이나 등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걸 의사표시. 여러분들은요 뭐를 원해요? 강의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다. 학원은 있는 거야? 학원은 뭐를 원한다? 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걸 승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요 학원에 뭐 때문에 돈 줘요? 강의를 들으려고, 배우려고, 강의를 들으려고 준 거 아니에요. 강의를 듣는 게 여러분의 주된 목적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요 수강 신청서 쓰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여러분 메일 주소 줘. 집에로 보내줄 테니까 프린트 뽑아가지고 많이 쓰고 와. 알겠죠? 수강 신청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뭘 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강의를 듣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강의 듣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효과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강의를 수강 신청하고 싶은데요 이 말은 나는 강의를 듣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이단 말이죠. 어서 오세요? 뭐 달라는 거야? 말은 우리 실장님 보면 천사와 같은 미소로 여러분들한테 오면 웃죠. 그런데 뭐 빨리 달라는 거야? 카드 빨리 달라고. 카드. 그거 아니에요. 빨리 긋고 보자 일단.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법률 효과라고. 법률 효과. 무슨 알겠죠?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법률 효과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의사표시란 말을 그러니까 이제 바꾸는 거지. 의사표시 저 말로 바꾸는 거예요. 뭐로 바꾼다? 의사표시를 뭐다? 누가?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원한다. 다른 말로 뭐한다? 의욕하는 대로 뭐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뭐라고 얘기한다? 등기하고 뭐란다? 대금. 이걸 법률 의사표시라고 그래. 의사표시 뭐다? 법률 사실이죠. 다시 한번 봐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사실이다. 다시 의사표시는 승낙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죠.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죠. 그런데 의사표시는 뭐냐? 누가?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뭐가 발생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뭐다? 법률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쓰이는 거 한번 책에서 한번 또 볼까요? 뭐 그렇게 책이 안 써있으면 이 책은요 이상한 책이 되겠죠. 알겠죠? 근데 뒤에가 의사표시가 안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죄송해요. 거기는 아직 안 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여러분요 거기 보면요 첫 번째 29페이지 맨 위에 의 돼 있죠? 의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끝에 의사표시라 하면 돼 있어? 오케이 거기 박스에 의사표시라 하면 의사표시 박스에 맨 끝에 법률사실 박스에 맨 끝에 법률사실 네 번째 쪽 법률사실 박스 했어? 이제 읽어. 의사표시는 뭐다? 법률사실. 다시 의사표시는 법률사실. 여기 의사표시는 뭐다? 법률사실이다. 됐죠 지금? 자 그럼 다시 읽어.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 보이는 행위.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 보이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 그걸 표시라고 하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필요적 요소가 되는 뭐다? 법률사실이다. 여기 이제 봐봐. 자, 이러면 상당히 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죠.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을 갖다 그대로 그리고 읽으면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가 없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알겠죠? 이런 민법이 제일 쉬워. 왜? 그림 그려놓고 그대로 읽으면 돼.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읽으려고 해봐.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응용이 돼도 다 똑같아. 자 볼까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뭐다? 법률 요건이죠. 다시 읽어. 의사표시 대신에 이걸 읽어. 알겠죠? 다시야.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됐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다시 이제 읽어. 맨 위에. 자, 29페이지 맨 위에. 의라고 돼 있어요? 의는 뭐라고 돼 있어? 법률행위라면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봐봐. 여기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자, 책에 있는 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요 평생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요 빨리 서울 가야 돼요? 서울을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서울 가야 돼? 서울을 빨리 가야 돼? 말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말이 똑같아요? 틀린 말이에요? 빨리 서울 가자, 서울 가자 빨리, 같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서울 가자 하고 가자 빨리 서울 이렇게 얘기하고, 내 말은 어떻게 읽어도 똑같은데 이 말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을 알아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림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봐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죠? 다시 읽어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한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자, 법률행위는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하는 법률 요건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인데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런데 의사표시한 것은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것이다.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률 효과를 표의자가 원한다. 어떻게 말해도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말해도 똑같으니까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법을 공부할 때 공부를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걸 암기시키는 사람이 있어. 똑같이. 여러분요,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의 사고가 고정이 돼서 더 이상 책을 볼 수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문제가 나올 때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정석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말을 바꾼다니까. 알겠죠?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그림을 하라고 그래.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강의 노트가 나온다고. 알겠죠? 전체 나중에 그걸 보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 칠판을 보면서 안다 이 말이죠.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으면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돼? 하나로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필수 불가결이라고 얘기해요.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효과예요?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근데 또 의사표시는 뭐예요? 청약. 내 집 살래 청약. 이 사람은 뭐를 원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를 원하는 것이다. 알죠? 의사표시는 뭐를 원한다? 법률 효과를 원한다. 꼭 그렇게 되고, 의사표시는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온다. 원하는 대로.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오죠. 법률행위는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니까. 그런데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 법에 규정된 대로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엄청난 차이라고. 법률 행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나와. 법률 행위는. 그런데 법률의 규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대로? 법에 규정된 대로 법률효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효과는 법률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가? 법률 효과가 이렇게.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 법률행위.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된 대로 나온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됐죠 지금? 처음 들으면 모를 수 있어. 집에 가서 2번 들으면 돼.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 되면 야간에 다시 와서 들으면 돼요. 내가 말했죠, 공부는 초전 박살이에요. 한 번 듣는 것보다 2번 듣는 거 훨씬 나아. 그래서 집에 가서 동영상 듣는 것보다 시간이 되면 야간에 듣는 것이 더 나아. 알겠죠? 그래서 한 4개월 정도만 고생하면 앞날이 훤해. 알겠죠? 스트레스 안 받아. 머리 빠지지 않아요. 알겠죠? 5월달 되면 빠지지 않던 머리가 빠진다니까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스트레스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잘 봐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민법 무슨 공부요? 그림 공부다. 그림 공부. 알겠죠? 그림을 보고 읽는 것이에요. 세상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다? 민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됐어, 이제.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으면 인생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요,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그런데 법률 규정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 아니, 법에 나와 있다잖아요. 지금은 내가 법을 읽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3월달 되면 다 법조문 다 읽어. 그 정도는 다 돼. 그러니까 3월달 정도 되면 법조문 읽으면 다 나왔는데 그걸 왜 공부해? 그래서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의 규정인데 법률의 규정은 따로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알겠죠? 뭐만 시험에 나온다? 법률 행위만 나온다. 여기 법률 행위에서 10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거 아주 좋아. 리액션 아주 좋았어 방금. 알겠죠? 그래서 약간 그 놀래는 척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좋아 그거. 뭐 잘 들어오진 않아도 놀래는 척이라도 해줘야죠. 무슨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부터 뭘 본다? 원래 여러분요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그러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그랬어?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슷한다고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냐냐? 법률 요건은 기본적으로 뭐로 본다? 법률 행위라고 본다. 이해됐죠?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라고 본다. 이렇게 놓고 지금부터 강의한단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왜냐하면 법률 규정은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법률 요건은 뭐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 그러면 큰일 나. 법률 행위를 모두 맺고 법률 요건은 그러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여러분은. 그럼 내가 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법률 규정을 제외하고 뭐만 본다? 법률 행위만 본다. 이렇게 가야지.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행위 그러면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알겠죠? 그러니까요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 행위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그냥 우리는 공부할 때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라고 놓고 공부한다 이 말이죠. 왜? 법률 규정은 별도로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법률 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계약이지 계약. 법률 행위는 계약하고 세 가지가 있죠. 법률 행위는 다 지웠다 해서 모른다고 하지 마. 법률 행위는 다 까먹었어? 오케이. 내가 봤을 때는요 거의 98%는 합격이에요. 알겠죠? 단독이 나서 벌써 단독, 그 다음에 뭐? 계약, 그 다음에 합동행위. 세 가지죠. 근데 가장 많은 게 계약이에요. 여러분 합동행위는 선거 같은 건데 대통령 선거 5년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요 단독행위로 나 혼자 하는 게 있나요? 그런 거 많잖아요. 대부분이 뭐다 90% 이상이 뭐다? 계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계약으로 가지고 설명을 해. 알겠죠? 계약을 가지고. 근데 계약은 뭐다? 의사표시가 몇 개? 2개.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법률 행위라고 하죠. 법률 행위는 또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봐봐. 계약은 법률 요건이다. 계약은 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것은 계약을 뭘 한다? 체결한다 이 말이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것을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해. 여기는요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 특별 성립 요건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일반적은 그냥 먼저 얘기할게요.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지금부터 설명하면 되죠. 여러분 계약을 하려면 계약은요 당사자니까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그러니까요 사람이 2명 있어야 돼. 이제 가바구를 당사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여러분하고 학원을 뭐라고 그래? 당사자라고 그래. 여러분 학원 당사자라고 그래. 여러분요 저 중개업소에 있는데요 임대라고 임차라고 들어죠? 임대 임차는 들어죠? 이걸 뭐라고 그래?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사자 갑과 을이 있죠? 지금 가바구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거 목적이란 말이 나는데 목적이란 말이 뭐죠?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어려운 말이야. 여기 의사표시는 기억이 나 안 나? 나죠. 의사표시가 뭐죠? 의사표시가 뭐예요? 눈 있으면 봐봐. 알죠? 눈 있으면 봐보라. 뭐라고 돼 있어? 청약하고 승낙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청약.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 승낙.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 알겠죠? 여기서 문제. 아까 우리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표현했냐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원래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 사람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만 있으면 돼요? 살도 있고 뼈도 있어야 되죠. 살하고 뼈하고 피가 있어야 되나 이 말이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피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13번 한번 봐봐. 13번 4번 봐봐. 4번 뭐라고 돼 있어? 4번에 뭐라고 돼 있어?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는 본질적 요소 줄거 봐. 본질적 요소를 뭐라고 그래? 필수 불가결 이 말이죠. 본질적 요소를 뭐라고 한다? 필수 불가결 이 말이죠. 본질적 요소이지만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법률행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에다가 썼어. 당사자, 목적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뭐도 있어야 돼? 당사자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 목적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의사표시일 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금? 그럼 여기서 다시 그럼 목적이 뭔가를 설명을 해. 목적. 자, 이러면 이 갑악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예요? 갑악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왜 계약서 썼어? 목적이 뭐야?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냐고? 대금하고 등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약의 목적은 뭐냐? 대금하고 등기다. 계약의 목적은 뭐냐? 다른 말로 법률 효과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의 목적은 뭐다? 법률 효과다. 법률 행위의 목적.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법률 효과를 법률 행위의 뭐라고 한다?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계약이다.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수강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예요? 강의를 듣는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강 계약을 한마디로 법률 행위라고 그래. 결국 법률 행위의 목적은 뭐다? 강의를 듣는 것이다. 다른 말로 뭐다? 법률 효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민법이 왜 어렵냐면 똑같은 말을 달리 쓴단 말이죠. 혹시 자녀들이 있는 사람 있어요? 자녀? 자녀들 있어요? 애기 이름이 뭐예요? 성원? 성원? 죄송한데 이름이 뭐죠? 이름이? 방성원. 아니 방성원? 아니 저 강순희. 자 봐봐요. 이분은요 남편이 부르면 여보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원이가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부르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친구가는요? 친구는 뭐라고 불러요? 순이야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요 애 친구의 엄마가 부를 때는요 성원이 엄마라고 부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부르는데 다양한 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해를 한다 못한다? 하죠. 민법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달리 본단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이것을 동의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빨리 이해를 해야 돼.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뭐다? 등기 청구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행위의 목적.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한다? 목적이라고 얘기해. 다른 말로 이걸 뭐라 한다? 내용이라고도 얘기해. 내용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딱 자르서 목적만 얘기하니까 목적이 뭐지? 그러면 안 되지. 목적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를 얘기한다. 등기 청구권, 대금 청구권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연스럽게 아는 게 돼요. 그래 내 말은 같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이해되시죠? 아까 말했잖아요. 갑은 누구냐? 표의자죠. 매도냐 매수냐 그럴 때 매도인이죠. 채권이냐 채무자 갈 때는 뭐라고 한다? 채무자죠.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을은요, 을은 상대방이죠. 매수인이죠. 채권자죠. 똑같은 사람을 얘기한다니까. 이걸 빨리 뭘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목적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 목적이 있으면 목적의 대상이 되는. 이건 뭐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이 뭘 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죠? 두 사람이 지금 집 때문에 물건이죠, 물건.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목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을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법률 행위의 목적물, 계약의 목적물이 뭐냐? 집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다른 말로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런 것들 여러분요 나중에 다 알게 돼.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이 말이 목적이란 말이 뭐다? 대금하고 뭐를 얘기한다? 등기를 얘기한다. 이걸 알아주면 좋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그럼 이해됐나요 지금? 오케이. 그럼 봐봐요. 여러분 한번 볼까? 이제 여러분 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증명하면 되죠. 당사자. 여러분 학원을 여러분 하고 났으니까 학원을 설명하기 제일 낫죠. 그 목적이 뭐예요? 한 사람은 뭘 한다? 돈 받는 거죠. 한 사람은 뭐다? 강의해 주는 거죠. 한 사람은 뭘 했어? 청약을 했죠. 한 사람은 했어? 승낙을 해서. 합의가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죠. 합의가 없으면 벌써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합의가 있었으니까. 청약과 승낙 합의.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요. 세 가지만 있으면 뭐래요? 강의 들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여기 특별하게 혼인할 때 혼인신고. 여러분 혹시요. 강의 듣기 위해서 우리 학원의 실장님하고 혼인신고 한 사람 있어요? 없죠. 있어? 없죠. 저하고 혼인신고하고 여기 강의 듣는 사람 있어? 없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강의 들을 수 있어? 없어? 있죠. 99%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는 몇 가지는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게 있어야 돼. 혼인할 때 신고. 그게 뭐냐? 유언은 5가지 방식이 있어요. 5가지 방식. 5가지 방식. 그 다음에 어음 있죠. 어음도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법인 있죠.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 같은 거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혼인만 봐. 남자하고 여자하고. 혼인. 두 번째요. 목적이 뭐죠? 혼인의 목적은 동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동거하지 않고 각방 쓰죠? 각방. 여러분 그거 이혼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의 목적은 동거를 해야 된다니까. 각방 쓴 사람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거 이혼사유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른쪽에 생각해봐.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뭐예요? 한 사람은 뭘 한다? 나는 내 알을 낳아도 한마디 하죠. 저쪽은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 남는 거 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떠? 한 사람이 청혼을 하고 한 사람이 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러면 혼인이에요? 혼인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혼인은 결혼식 100번에도 필요 없어요. 혼인, 신고가 없으면 혼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만 신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특별한 경우에만. 다른 것은 없어도 되는데 집 사고 팔고 할 때 혼인신고해요? 혼인신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집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럼 그 집 사면 되죠. 그래가지고 계약에다가 혼인신고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 집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그런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매매는 혼인신고가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99%는 이 말이고 1%는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요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만 있으면 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다시 법률행위가 생겨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뭐라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를 무조건 암기해야 돼. 당사자, 가박을 하고, 목적은 뭐? 법률, 효과, 등기하고 대금. 다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몇 가지 있어야 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갖추면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하고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없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불성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성립을 뭐라고 한다? 꽝이라고 얘기해요. 꽝이다. 여러분 로또 이러면 꽝 되죠? 로또 꽝 되는 것을 불성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립은 합의가 없거나 당사자가 없거나 목적이 없거나 이것을 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법이 관여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법이 관여. 그럼 법은 어디서부터 스타트하는 것이냐? 여기서부터 스타트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다시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도 있어야 돼? 당사자, 목적도 있어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의사표시. 그래서 법률 행위는 뭐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다시 성립했죠? 성립하면 되나요? 그것이 효력이 있어야 돼. 효력이 있어야죠. 효력 요건을 봐. 효력 요건. 여기 효력 요건 또 일반적이 있어. 일반적. 특별한 것이 있어. 특별. 일반적인 것보다 일반적인 것은 먼저 여기는 좀 봐봐. 저기는 당사자가 있고 목적이 있고 여기는 의사표시 이렇게만 얘기했죠. 근데 이제는 달라요. 여기 와가지고 뭘 보냐? 여기 와가지고는 그러면 그 당사자가 권리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봐. 권리 능력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여기요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의상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봐. 이것은 여러분요 이제 차차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봐. 권리 능력이라는 것을 봐. 권리. 이런 거 봐봐. 권리의 반대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란 말은 줄여서 뭐라고 그래? 권리 의무 능력이에요. 그런데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하죠? 그래서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제3조에 보면 뭐라고 하냐? 권리 능력.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권리, 능력, 존속기가 이제 제목이 내용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제목은 권리라고 해놓고 내용과 과정은 권리와 의무라고 해놨다니까. 그럼 결국 권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의 줄임말이다? 권리와 의무의 줄임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권리 능력 언제 있냐? 생존하는 동안 생존. 그럼 생존이 뭐죠? 생존은 살아있는 동안. 그럼 봐. 언제부터 우리 민법은 사람으로 보느냐? 형법에서는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진통이 시작되면 사람으로 봐. 형법에서는. 그러니까요, 엄마가 아직 애를 낳지 않았는데 진통하죠? 그때부터 사람으로 봐. 진통하고 있는 아이를 뱃속에서 죽이죠? 그러면 살인죄가 돼. 형법 제250조 제1항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뱃속에 있는 낙태죄, 낙태. 뱃속에 진통하기 전에 아기를 죽이자 뱃속에 있는 아기, 그걸 낙태죄라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낙태죄를 형법에서 없애자고 지금 청원서를 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제로 낙태를 해도 처벌을 받아 안 받아. 실질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인가 법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처벌한 경우가 거의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똑같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였는데 엄마가 진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죽이죠. 그러면 살인죄가 돼서 사형당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진통하기 전에 아기를 죽이면 처벌 안 받는다니까. 원래는 2년 이하의 징역인가 그래. 내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형법에서는, 민법에서는 그러면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이에요.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아기가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를 사람으로 봐. 그걸 전부 노출이라고 그래. 민법에서 사람은 자궁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숨만 쉬고 있죠? 그럼 무조건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뭐가 있냐?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갓난아기 있죠? 대학을 딱 태어나서 엉덩이 딱 때리면 애가 울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의사가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를요. 그럼 우리나라 애들은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맞고 태어나니까 폭력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 애를 왜 엉덩이를 때리냐고. 알겠죠? 기분 나쁘다고 울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권리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알겠죠? 관계없이 무조건 호흡만 하고 있으면 권리 능력이 있어.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사망은 언제냐? 맥박 종지, 맥박이 멎을 때. 심장사라고 그래. 심장이 멈출 때. 여러분, 우리 의학 TV 같은 거 보면은 의사가 뭘 하고 7시 35분에 운명하셨습니다 하잖아요. 청진이 되고. 알겠죠? 그때 심장이 멎을 때를 사망으로 봐.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것은 전부 노출에서부터 심장이 멎을 때까지를 생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요, 여러분은 혹시 권리 능력 있어요? 있죠. 좀 숨쉬고 있네. 내 강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기 없어요? 있어요? 들려? 권리 능력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 가더라도 나는 능력자라고 얘기하면 돼. 앞에는 뿅. 굳이 우리가 권리 능력자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말도 줄여서 하는데 요즘 애들 말 줄여서 하잖아요. 그냥 능력자라고 얘기하면 되죠. 무슨 능력? 그러면 조그맣게 권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알겠죠? 권리 능력이다. 그러면 의사능력 뭐냐? 그럼 이거 없으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럼 의사능력 뭐냐? 의사 능력은 간호사 친구가 의사잖아요. 그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면서 하는 것을 의사능력이라고 그래. 이런 거 봐봐. 우리가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 보면 좀 말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알죠? 엄마 1,000원만 주세요. 왜? 1,000원만 주면요, 500원은요 연필 사고요, 500원은요 떡볶이 한 컵 사 먹으려고요. 자기가 지금 왜 1,000원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얘기 안 해. 하죠? 그걸 의사능력이 있다고 그래. 여러분은 의사능력이 있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저녁에 가서 의사능력이 없을 수가 있죠. 오늘 가서 처음으로 큰맘 먹고 강의를 들어갔더니 이놈의 학원이 남의 학원에서 3월 달에 할 강의를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한잔하고 한잔하다 보니까 맛이 가네.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처음으로 너한테 얘기하는데 벌써 7번째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처음으로 얘기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한 번이야 처음이잖아요. 술이 마셔가지고 지금 거주망태가 돼가지고 7번째, 8번째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처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것을 의상력이 없다고 그래. 그래, 의상력은 어린아이들은 의상력이 없고 어른은 있냐, 그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독일문법은 만 7세. 만 7세는 의사능력이 있다고 그래. 만 7세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다? 개별적으로 따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면 기분 나쁘다고 걸어가다가요, 전봇대 부딪혀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정신이 잃었어. 의상력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전봇대를 잘 보라고. 뭐가 있으려면? 의상력이 있으려면. 알겠죠? 그럼 의상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뭐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러면 지금 의상력이 있어, 없어? 지금은 있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요, 얼굴 표정이 거의 의상력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알겠죠? 거의 뭐 무효인 상태야. 자, 행위 능력은 뭐냐? 행력이 있으면 이제 이걸 유효라고 그래, 유효. 그러니까 행위 능력은 뭐냐?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 법률 행위를 뭐하게 하는 거? 유효하게 하는 거.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럼 이것을 뭐란다?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래, 취소.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뭐란다?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해.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해. 제한 능력자는 뭐가 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 그럼 2시간 넘었는데 조금만 더 해. 어차피 밥은요, 배고플 때 먹는 거잖아요. 자,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배 안 고프죠? 그럴 줄 알았어요.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를 뭐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혹시 TV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말이 이걸로 바뀌었어. 이걸로 바뀌었어. 자, 미성년자는 만 19세.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19세는 혹시 넘으셨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알겠죠? 학원에 만약에 미성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강사들이 성범죄에 관한 그걸 또 경찰서에다 또 신고해가지고 미성년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학원에 성범죄에 관한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다 게시해놔야 돼요. 여러분 미성년자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다행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요. 피성년하고 피한정이 있는데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옛날엔 쉬웠는데. 피성년과 피한정은 뭐라 되냐면 정신적 장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냐, 결여 없느냐. 피성년 부족하다, 조금 부족해. 피한정이라고 해요.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 저것은 피성년과 피한정, 저것은 주택발의자 시험이라든가 다른 시험에는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럼 우리 시험 뭐만 하면 되냐? 제한 능력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이 있다. 그런데 피성년과 피한정은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해야 돼. 너는 피한정이다, 피성년이다. 선고를 했을 때, 그러면 혹시 롯데그룹의 신격호 알죠? 신격호. 롯데그룹의 신격호가 피한정 후견인이야. 피한정. 알죠? 그 사람이요, 치매 있죠, 치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이라서 작은 아들이 자기네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치매니까 아웃시켜주세요 해가지고 아웃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무섭죠. 재산 싸움에는 뭐도 없어. 자기네 부모를, 우리 아버지 치매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치매라고 인정해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롯데 거 먹지 마. 그 일본 기업이에요. 알겠죠? 애들 말할 때 봐봐. 그렇스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겠죠? 이순신이 봤으면 큰일 날라고. 알겠죠? 자, 이거 피성년, 피한정. 그러니까 피성년은 또 뭐냐? 피성년은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요, 치매가 조금 심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치매가 심하신 분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런 분들이 법원에서 선고를 받았을 때 피성년이다. 좀 더 양호하면 뭐다? 피한정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아면 돼. 그러니까 피성년은 좀 더 심하고 피한정은 좀 더 심하지 않다. 이 정도죠. 정신적으로. 신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 말하면 되냐? 제한 능력자는 세 가지다. 뭐?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다시 뭐라고?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이걸 뭐라고 한다? 제한 능력자. 이 사람들의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 목적. 우리가 목적은 저기서 대금하고 등기죠? 그런데 여기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효력에 가서는 그 대금과 등기가 확정됐느냐? 그것이 등기해 준 것이 가능하느냐? 집이 부서지고 없는데 가능하다, 안 하다? 안 하죠. 그럼 무효가 돼. 그 다음에 적법하느냐? 법에 타당하느냐? 법에. 그 다음에 이것이요, 허가받은 건축물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봐봐. 아무리 확정됐어도 가능성이 없으면 무효가 돼. 확정되고 가능해도 법에 적법하지 않으면 그것도 무효가 돼.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해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가 돼. 순서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유효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 계약이 성립할 때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물어봐. 계약이 성립할 때는 그 다음에 등기하고 대금이라는 게 목적이 있냐 없냐 이것만 물어봐. 그 대금과 등기가 확정이냐 가능이냐 적법이냐 사회적 타당성이냐 그건 안 물어봐.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물어봐. 뭐라고 묻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적법하냐,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산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첩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이 말이죠. 똑같은 것이어도 여기 와서 싸웁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이제 이것은 나중에 설명해. 나중에 의사표시는 지금 설명할 수 없어. 107조 비진입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 비진입 표시. 나중에 설명을 해. 108조 허위 표시. 거짓말 하는 거 허위 표시. 109조 착오. 그 다음에 110조 사기 강박이라는 것이 있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두 가지는 뭐 한다? 취소를 하고 이 두 가지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은 뭐가 있냐? 여러분요, 여러분이 직접 학원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뭐 남편들이 대신해서 했어요? 그래서요, 대리권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은 특별할 때만 필요한 거야. 특별할 때만 대리권이 필요해. 그러니까 미국에 집에 있는 사람이 미국 갔어요? 근데 자기네 집을 팔아달래요? 자기가 그 집 판다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개업소한테 뭐를 줘요? 대리권 주죠, 대리권. 위임장 써가지고. 특별한 경우만 대리권이 있죠. 여러분요, 토지거래 허가요? 여러분 원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어요,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러분 잘 모르겠죠? 아마 원주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을 수 있죠. 어디냐면 서원주역이라든가 이런데요. 아마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땅을 사고팔고 할 때는 반드시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사고팔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여기 있는 땅은요, 허가를 받아 안 받아? 그거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국가가 지정할 때만 그렇단 말이에요.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둘이 만나서 하면 돼. 그런데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그 다음에 조건을 다거나 조건이나 기한을 다는 경우가 있죠. 조건의 기한. 여러분의 강의는요, 기한이 붙어 있죠. 여러분의 강의는 언제까지 들을 수 있다? 8월 말까지 듣는 거. 이걸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강의 수강 신청 들으면서 조건 붙였어요? 민법 강의 한번 들어보고 말 빠르면 안 듣고 말 느리면 듣고 그러면 조건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죠. 그러니까 조건은 없지만 뭐는 있다? 기한. 8월 말까지가 기한이에요. 알겠죠? 종기. 기한은 붙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을 때만 있고 없을 때는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요, 공중에서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 딱 하나가 있어. 공인중개사하고 주택관리사만 평생회원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 평생회원. 이건 사람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거죠. 평생회원제. 너 멍청하니까 죽기 전까지 한번 들어보고 안 되면 그냥 죽어라 이 말 아니에요. 평생 동안 들어가지고 합격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너 머리는 안 되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게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만 있어요. 평생회원제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강의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듣게 해야 되니까 강의가 똑바로 해서 똑바르지 않겠어요? 인격을 무시한 거죠 이게. 평생회원제가 어디가 있나요?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년 안에 강의를 합격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 평생 동안 듣고 한번 합격 한번 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너는 10년 돼도 안 될 것이다 이 말 아닌가요? 이게 평생회원제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기한이 있어 없어? 없어. 지옥 가가지고 들으면 되죠 다시. 알겠죠? 강의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 기한이 있죠. 기한. 그래야지 1년 안에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생기는 거지. 여러분 평생 동안 공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공부 있잖아요. 3년 하면은요, 3년 하면 지방 꼴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단 초반에 지금 여러분요, 일단 초반에 박사를 내야 된다. 언제까지요?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 4월 안에 무조건 모든 것을 결정을 지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요, 나음의 공부가 편해. 만약 3월, 4월까지 결정 안 되면 학원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알겠죠? 짜증내고. 그런데 3월 안까지 초장 박사를 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여러분 이렇게 문제 풀면서 해야 돼요. 조금 힘들어도. 알겠죠? 지금 이 강의 듣는 것이 말했죠. 다른 데 학원에서 3월, 4월 듣는 강의라고. 그런데 이걸 내년 만약에 3월, 4월 들어봐.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힘드니까요. 한 번 듣고 노력하면 돼. 자, 그럼 봐. 자, 이게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만 이거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갖추면 유효이고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아니면 뭐가 될 수 있다? 취소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갖추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가. 대리권이 없다? 그럼 무효가 돼. 무권대리. 토지가 허가가 없다? 무효가 된단 말이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효력이 없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효력이니까 효력. 효력이니까 이 효력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갖추면 뭐가 되고? 유효. 하나라도 빠지면 뭐? 무효 아니면 뭐? 취소. 이렇게. 자, 그럼 뭐 다시. 여러분요, 내가 지금 여러분 이걸 다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언제 암기해? 이것은 차츰 암기가 돼. 그런데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민법 총칙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10문제. 그 10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지금부터 봐. 여기 민법 총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끝나. 여기서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민법 총칙의 목차예요. 목차. 여기서 10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민법 총칙 쭉 따라가면 어디다? 쭉 따라가면 어디다? 법률행위다 이 말이죠. 결국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10문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책의 목차가 아직 기본서가 안 나왔는데 다음 주 정도 나온단 말이죠. 민법은 기본서 나오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 제일 처음에 목적의 확정부터 나와. 책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 순서가, 이게 순서야 지금 책 순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항성. 그 다음에 뭐냐? 의사표시기라 하죠. 목차가 1장, 2장, 3장 이렇게 돼 있다니까. 알겠죠? 그래가지고 뭐가 나온다?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또 뭐냐? 대리가 나와. 그 다음에 무효 취소할 때 무효 취소할 때 토지가 허가가 나와. 조건과 기한이 나와. 여기서 딱 민법 총칙 딱 끝이에요. 여기까지 10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근데 올해는 시험에 어떻게 해요? 올해는 조건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 조건에서 무효와 취소에서 2문제, 무효와 취소에서 2문제가 나왔어. 3문제 나왔죠? 대리에서 2문제 나왔어. 5문제. 알겠죠? 그 다음에 착오에서인가 1문제 나왔어. 6문제.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회 타항성하고 103조, 104조에 3문제. 7문제. 그래서 이 앞에서 해가지고 모두 10문제가 났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죠? 권리 변동 났다고 했죠? 그렇게 10문제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순서야. 목적, 의사표시, 특별. 이게 책의 순서라고. 순서. 여기 순서에서 10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하냐? 법률 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죠. 법률 행위에서 10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죠? 법률 행위는 무엇을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의사표시를 강의하는데 의사표시를 알면 10문제가 쉬운 것이에요. 왜? 전부 다 법률행위니까.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민법 총칙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설명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와 표시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의사표시. 아까 말했죠? 의사표시는 뭐를 원하는 것이다? 법률 효과를 원한다고 얘기했죠? 이 의사표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해. 왜? 민법 총칙은 전부가 다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니까. 지금 여기 나왔는 이 목차 있죠? 이게 있죠? 이것을 여러분요, 나중에 강의 노트가 나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때는 어떻게 뭐냐? 여기서부터가 우리 시험 목차 범위라고 그랬죠?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서부터 강의가 시작돼. 그리고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이 그림을 우리가 강의가 끝날 때까지 100번 정도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뇌가 없는 사람도 뇌가 새롭게 생성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다 암기하게 돼. 자연스럽게 암기하게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수도 없이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당사자는 뭐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요, 당사자 그러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까? 목적은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다. 왜? 이건 목차거든. 이건 암기하죠. 의사표시는요, 모르겠으면 107조, 108조, 109조, 110조. 그 다음에 특별은요, 대리권이 있을 것, 토지거래 허가, 조건, 기한. 다시 대리권, 토지거래 허가, 조건, 기한. 알겠죠? 목적은 뭐다? 당사자는 뭐다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고 순서대로 토지거래 허가가 무효예요.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 조건, 기한. 알겠죠? 조건, 기한. 그래서 민법 총칙이 조건, 기한에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물권법으로 넘어가요. 알겠죠? 여기까지 뭐를 한다?
민법 총칙. 그래서 내가 맨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민법에 대해서 막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여기서 설명이 다 되는데 거기서 또 설명을 하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알겠죠? 여기서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성립은 뭐라고, 성립요건은 뭐라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효력은요, 그 당사자는 뭐가 있어야 돼?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 다음에 목적은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는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리권, 토지거래, 허가, 조건, 기한.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강의 노트가 없어서 그런데 강의 노트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니까요. 이번 주 안에 나와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요. 너무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오후 강의는요. 별로 할 것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강의하는 게 기초 강의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또 뭐 한 10분 떠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강의를 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잘 보세요. 다음 주도 어떻게 하면,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강의는요, 10시부터요, 그 다음에 2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3시부터 1시간 반 먹어요. 3시부터 5시까지요. 오늘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줘요. 핵심 요약을 해서. 물론 뭐 좀 더 진도가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튼 핵심 요약을 해요.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은 무조건 이러면 문제집 풀이를 해요. 문제집 지금은 내가 이건 문제는 진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풀다 저 문제 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목요일 날 푼 것은 1번부터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화요일 우리가 여기 정규 강의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것까지 여기서 다 강의를 해요. 웬만하면 여러분요 목요일 날 있죠? 강의를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알죠? 문제풀이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1번부터 순서대로 강의를 해요. 지금은 해당 분야 앞에는 어쩔 수 없어서 서론이니까 해당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런데 목요일 날 강의는 처음부터 1번부터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하지 않았던 부분도 다시 문제를 풀고 이미 풀었던 것도 다시 또 푼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요 300문제를 딱 풀어가지고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2월 말쯤 되면은 2월 말 4개월이 거쳐가지고 말쯤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 다니는 사람들의 7월달 8월달 들었던 문제풀이 강의하고 똑같아요. 7월달 8월달 다른 학원 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월 말쯤 되면 다른 학원 다닌 것에 7월달 8월달 강의까지 다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1년에 충분히 끝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니 여러분요 시간표가 있는데 세법 있죠. 세법이 여러분 목요일 날이 세법이에요. 세법은 양이 적어가지고요 우리 학원에서는 6회만 강의를 해요. 6회만. 세법은 6회를 강의도 다 한단 말이죠. 나머지가 비죠. 나머지 비는 것을 뭐로 하냐? 그건 민법이 보충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9주면은 민법이 3번 여기 더 들어오고 8주면은 2번이 더 들어와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강을 여기서 해요. 그래서 민법은 보통 그러니까 민법은 10회 또는 11회 강의를 하죠. 그래도 민법은요 자세히 설명을 하면 부족해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과목은 8회면 다 되는데 그럼 지금 됐죠? 그래서 시간표를 제가 이제 좀 이따 오후에요 시간표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배부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목요일날 강의 있죠? 목요일은 4주 강의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2주만 강의하면 끝나요. 양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세법은 14문제, 16문제 나오거든요. 세법은.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들어오냐? 민법이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5월달 이쯤 되면은 목요일날 같은 날 뭐라냐? 모의고사를 한 번씩 볼 거예요. 모의고사. 왜냐면 한 주가 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토요일날 모의고사 보든지 이렇게.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요. 나머지 이제 장기적인 프레임 같은 것은요. 제가 여기다 해가지고요. 크게 해가지고 다시 붙여놓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까 말했죠? 월요일. 그게 무슨 요일이요? 목요일 오후. 목요일은 오후요. 목요일은 1시까지만 강의해요. 세법은요. 세법은 1시까지만 강의하기 때문에 2시부터 5시까지. 알겠죠? 3시간 동안 문제풀이를 해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혹시 못 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녹화를 해서 다 올려놓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됐죠, 지금? 그리고 이제 남양주는 세법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서 세법이 토요일 날 6주 하면은 제가 나머지요. 토요일 날 오전부터 강의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또 2주 또 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오케이.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요. 오후 특강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특강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 문제 있죠? 다음 주에요. 꼭 가져오시고 만약 혹시 안 가져오시면 집에 다시 가지 마시고 학원에서 다시 복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집에서 뭐 팩스를 보낼 일이 있거나 그러면 학원에서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는 다 복사해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닌데 모든 걸 다 복사해 드리는데 혹시
강의를 찍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복사를 조금 못 해줄 수가 있어요. 늦어질 때. 그러니까 갑자기 해가지고 복사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1시간 전에요. 뭐 복사를 해달라고 좀 요청해놨다가 시간 끝나면 쉬는 시간에 가서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찍으면서 이렇게 복사하기가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뭐 돈이 뭐 들고 간다고 떠나가 학원에서 다 해줄 수 있는데요. 뭐 팩스 보내거나 이런 것은 학원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다 보내고 팩스 받고 하는 것은. 알겠죠? 큰 무리가 없으면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강의 공부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멀리 가지 않고도 학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다른 큰 문제가 없고요. 아무튼요, 여러분 제가 여기 또 와요. 어딜까요? 월요일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오니까요. 그때 한번 얼굴 한번 뵙도록 하고요. 아무튼 정식적으로는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